안녕하세요. 오늘 2주차 어휘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주차 주제가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교육, 육아예요. 그렇죠? 교육, 육아. 네, 교육과 육아에 대한 이야기. 육아는 아이를 키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하는 교육 또는 뭐 부모님이 아이를 가르치는 그런 방식, 이런 것들을 다 육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1번 교육 방법에 대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게임, 가상의 공간, 익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게임은 교육을 할 때 게임을 적용해서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가상의 공간은 실제 공간이 아니고 가짜로 만들어낸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익명은 자기의 이름을 숨긴다. 그래서 누가 누구인지 모른다 하는 것이 익명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익명성이라고 해서 이름을 감춰주는 성질, 익명성을 보장한다, 익명성을 지켜준다, 이런 뜻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공간에서는 여러분 익명성이 보장되나요? 그쵸. 내가 누구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인터넷 공간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된다. 하지만 요즘에는 댓글 달고 할 때 악플, 나쁜 댓글 많이 달아서 그거 누구인지 알아야, 로그인을 해야 댓글을 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요. 일단 교육 방법에 대한 이야기 봤고요. 자, 그 다음 교육 효과 보겠습니다.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흥미, 일단 재밌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동기, 왜 내가 이거를 공부하느냐 하는 그 동기가 분명해야 훨씬 더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나 꼭 토픽 필요해요 하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효과적, 필수적, 긍정적, 이렇게 적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럼 뭐예요? 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효과와 관계 있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이라는 것은 효과가 있다. 필수적이라는 것은 꼭 필요하다. 긍정적인 것은 좋다. 이런 말이죠. 긍정적 영향을 미치다. 이 표현 여러분 알아두세요. 그리고 활용하다 하면 어떤 것을 사용해서 잘 쓰는 거죠. 그냥 부작용을 최소화하다. 부작용은 조금 안 좋은 결과입니다. 근데 부작용을 최소화하다. 가장 작게 만들다. 부작용을 아예 없이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하면 교육 효과가 높아지겠죠. 그죠? 자, 3번 볼게요. 성격. 여러분들 성격 관련된 어휘는 초급, 중급 때부터 쭉 봤는데 지금 새로운 것들이 좀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소극적, 적극적, 활발하다, 부끄러움을 타다, 능동적, 수동적, 공격적, 개성이 강하다. 자, 소극적이라는 것은 내가 절대 먼저 나서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거 해볼 사람 그러면 먼저 손드는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소극적인 사람은 시키면 해요. 안 시키면 하지 않아요. 그런 성격을 소극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활발한 거는 알죠. 잘 웃고 이야기도 잘하고 다른 사람과도 친하게 지내고 그런 거. 부끄러움을 타다, 부끄러움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부끄럼, 부끄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부끄럼을 타다 이렇게도 써요. 자, 그 다음 부끄러움을 타다 뭐예요? 부끄러운 성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이야기 잘 못해요. 그런 거죠. 자, 능동적이다 뭐예요? 능동적하고 적극적은 조금 비슷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잘 하는 게 능동적인 거예요. 수동적은 시켜야 하는 게 수동적이죠. 그냥 공격적인 거는 우씨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도 조금
안 좋게 이야기하고 조금 말도 행동도 약간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성격들이 가끔 있어요. 그죠? 개성이 강하다 하면은 다른 사람과 굉장히 차이가 난다.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고려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각도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고려하다, 즉 생각을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생각하는 것이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줄 때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말 쓸 수 있네요. 자, 4번, 번호가 잘못됐네요. 이거 번호 고쳐야겠네요. 을을 보장하다, 이가 보장되다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알겠지만 을은 하다, 이가는 되다,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형광펜으로 고쳐야겠네요. 자, 그래서 을을 하다, 이가 되다. 한자어 명사에다가 하다가 붙어서 된 동사들은 대부분 이렇게 됩니다. 공부를 하는 동안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이 장점이다. 게임처럼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교육 사이트, 교육 방법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장점이다. 익명성이라는 말 여러분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5번 능력과 관계 있는 단어 볼게요. 인지 능력 하면은 내가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이해. 어떤 것을 들었을 때, 읽었을 때, 봤을 때, 아, 이게 이거구나 라고 이해하는 능력이 인지 능력이에요. 지각 능력은 뭐죠? 알아차리는 능력이죠. 그래서 지각 능력을 줄여서 지능이라고 합니다. 배웠을 때 바로 알고 아하 하고 자기가 스스로 깨치는 것, 그것이 지각 능력. IQ 테스트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지각 능력과 관계 있는 것. 관찰력은 여기에 력 붙어 있는 이런 말들은 뭐예요? 요 앞에 있는 명사를 하는 힘. 그러면 관찰력 하면 관찰하는 힘. 어휘력 하면 단어를 많이 알고 있는 힘. 습득력 하면 습득은 배워서 내 거로 만드는 게 습득이에요. 그럼 습득력 하면 어떤 것을 배웠을 때 빨리 받아들이는 힘,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정서, 감정과 관련된 거 보겠습니다. 유대감. 유대감은 다른 사람과 내가 서로 관계가 있다라고 느끼는 감정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감 하는 건 전부 다 감정이에요. 그런 감정이나 느낌.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사이 아니야, 이게 아니고 우리 둘 서로 어떤 관계가 있어, 연결되어 있어 하는 느낌. 신뢰감은 신뢰하다, 알죠 여러분? 믿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느낌. 안도감은 다행이다 하는 느낌. 아이고, 여기 오타네요. 차분하다라는 것은 막 어떤 사람은 마음이 이만큼 떠 있어요. 그래서 안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차분한 사람은 조용조용 이야기하고 어떤 것에도 막 까불고 또 많이 웃고 그러지 않아요. 행동도 조금 조용조용, 말도 조용조용 한 게 차분한 거예요. 그리고 편안하다는 여러분 알죠? 불편하다 반대, 편하다, 편안하다 비슷한 뜻입니다. 자신감, 자기 스스로를 믿는 마음. 부담감은 뭐예요? 부담스러운 마음. 선생님이 숙제 너무 많이 내줘서 부담스러워요? 그런 거 부담감이죠. 자, 그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촉진하다라는 거는 빨리 나오게 하다, 빨리 일어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부 접촉, 피부의 접촉은 이렇게 만나지는 거죠. 피부의 접촉은 긍정적, 좋은 호르몬의 분비는 밖으로 나오는 것. 그것을 촉진한다. 빨리 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아기들한테 피부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고 마사지를 해주는 것, 그런 것들이 아기들에게 긍정적인 호르몬이 많이 잘 나올 수 있게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요 단어도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학습. 학습과 관계 있는 거 아까 습득력 할 때 했죠. 그것을 빨아들여서 내 거로 만드는 능력. 습득하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배웠을 때 아 하고 알고 그거를 딱 받아들이는 능력이야. 받아들인다 하는 뜻이죠. 동사니까. 기억하다. 기억하는 거 알죠? 여러분 단어를 기억해요. 문법을 기억해요. 축적하다는 쌓는 거예요. 이렇게 쌓는 거. 여러분이 매일매일 단어를 5개씩 공부하면 오늘 5개, 내일 10개, 15개 이렇게 쌓이는 거죠. 그래서 단어, 어휘력을 축적해요. 어휘력이 축적돼요. 이렇게 쓰겠죠. 체험하다는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체험 학습, 뭐 도자기 체험 이런 거 많이 쓰죠. 그죠? 자, 그 다음 교육 방식은 공교육, 사교육이 있는데 공교육은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이다 생각하면 돼요. 한국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게 다 공교육이에요. 사교육은 학교에서 말고 개인적으로 배우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과외를 한다거나 또는 뭐 학원에 다닌다거나 하는 건 다 사교육이 됩니다. 한국에서 요즘 엄마들이 사교육을 많이 시켜서 조금 문제가 되기도 해요. 사교육으로 너무 돈을 많이 쓴다고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대학교에서 배우는 수업 말고 선생님에게 따로 수업을 더 받는 것도 사교육이에요. 자, 그 다음 유용한 표현 볼게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은 말하는 거는 쉽지만 실제로 하는 거는 그만큼 쉽지 않다, 어렵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생님 맨날 말하잖아요. 하루에 단어 3개씩만 외우면 1년이 360일이니까 360 곱하기 3 하면 거의 1000개를 외울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선생님 근데 매일매일 단어 3개씩 외우는 거 그거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죠. 말하는 거는 쉽지만 다른 건 말하는 것만큼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해서 은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여러분 뭐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하루에 공부를 여러분 그때 그랬죠? 한국어 3시간, 그 다음 동영상 3시간, 뭐 온라인 수업 3시간 듣고 또 막 이렇게 하는 거, 하루에 공부를 9시간씩 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문장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 거의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여러분 알고 있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알고 있고 거의라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불가능한 거에 아주 가까워요. 이런 거죠. 친구들 약속 장소에 안 나왔어요. 어디야? 그럼 뭐래요? 거의 다 왔어. 그럼 여기가 약속이에요. 그럼 요만큼까지 왔어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만큼까지 불가능해요. 그러면 불가능한 거나 거의 마찬가지인데 불가능하다라고 하기에는 혹시 될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탄수화물을 먹지 않고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 지난 시간에 탄수화물 배웠죠? 쌀, 보리, 밀가루, 콩, 옥수수 이런 거 다 탄수화물이에요. 농사지어서 얻은 거 곡식. 자, 탄수화물을 먹지 않고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다는, 라는, 는다는 요거는 전부 다 뭐예요? 간접화법에 사용하는 그거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면 다는, 동사면 니은다는 또는 는다는, 명사일 때는 라는, 이라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장점도 있다. 자,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르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장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그 다음 어디 어디에 매우 중요하다. 어디 어디에 매우 도움이 된다. 이런 말 다 괜찮습니다. 아이의 정서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에 중요하다. 요거 에 쓰는 거 많이 알아두세요. 어디 어디에 도움이 된다. 어디 어디에 효과적이다. 이런 말 쓸 수 있어요. 일단 5번 뭐뭐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했는데 요 인식은 생각하고 비슷하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뭐뭐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지배는 뭐예요? 내가 왕이야 이거죠. 그러니까 지배하고 있다는 거니까 이게 정말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외국어 공부는 무조건 일찍 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외국어는 일찍 시작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과거니까 있었다 되겠네요. 자, 그 다음 6번 요거 알아두세요.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팽팽하다라는 형용사는 여러분 고무줄을 이렇게 양쪽에서 쭉 잡고 있어요. 그래서 고무줄이 이렇게 이게 아니고 빡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거를 팽팽하다라고 하는데요.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라는 것은 찬성하는 의견, 반대하는 의견이 서로 내가 좀 양보할게 이거 아니에요. 서로 양보하지 않고 양쪽에서 빡 이렇게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라는 말 씁니다. 공원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럴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죠. 여러분 한국도 지금 코로나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여야 된다. 그래서 빨리 없애자. 아이고 노래방도 식당도 PC방도 다 못하니까 죽겠다. 풀자. 이런 의견들이 서로 맞서고 있죠. 그래서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다 해도 되고 팽팽하다 해도 되는데 팽팽하다가 훨씬 더 강한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 7번 부작용을 최소화하다. 아까 나왔어요. 그쵸? 부작용은 있지만 그게 전혀 부작용이 0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은 가장 작게 만들어 보자. 요거는 환경이라든지 그런 혼자만 크는 아이들, 혼자 크는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잘 없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부작용을 최소화한다 이런 느낌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개발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문장 만들 수 있죠. 여러분 이 예문을 반드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단어하고 예문을 반드시 연습을 해서 여러분이 그걸 습득해야 돼요.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언제 어디서든 비슷한 주제,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나오면 언제든지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읽기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찍을게요. 많이 들어야 됩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하세요. 3주차 심리 성격 어휘문법 시작하겠습니다. 자, 심리와 성격과 관계된 어휘는 여러분들이 감정이나 또는 성격과 관련된 형용사에서 많이 본 어휘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 보는 어휘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1번 긍정적인 심리 상태예요. 긍정적인 심리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힘들지 않은 또는 조금 기분이 좋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힐링, 치유, 위로, 마음의 평화, 안정, 휴식, 편안하다, 안도감, 평온함, 신뢰하다, 유사성, 믿음, 신념, 친밀도 나와 있는데요. 힐링은 사실은 그 치유하다라는 말의 영어 표현이 힐링이죠. 근데 요즘에는 한국어로 그냥 힐링이라는 말을 그 자체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힐링 요가,
힐링, 힐링의 시간, 힐링을 위해서, 뭐 이렇게 힐링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조금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치유하는 그런 시간들을 다 힐링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위로, 힘든 일이 있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잘할 수 있어, 아니면 얼마나 힘들었어, 이런 말들을 해주는 게 위로죠. 마음의 평화라는 건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안정은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좀 안정감이 있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지금 뭔가가 불안한 요인, 불안한 이유가 없는 상태, 그걸 안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휴식은 편안하게 쉬는 것, 그리고 편안하다 하면은 불편하지 않은 거죠. 그죠? 불편하지 않은 상태, 편안하다. 그리고 안도감 하면 다행이에요 하는 마음이죠. 네, 안도감 하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평온함 하면은 지금 막 아까 말했던 이 안정감하고 조금 비슷한데요. 흔들리지 않고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 이렇게 평온한 겁니다. 신뢰하다, 믿다 하고 비슷하죠. 여기에 나오는 믿음하고 신뢰하다는 비슷합니다. 믿음은 명사, 신뢰하다는 동사,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유사성은 비슷한 성질, 네, 비슷한 성질. 신념은 믿음의, 이념에 대한 믿음인데요. 나는 이걸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게 신념이에요. 믿음은 믿음인데 내 생각 자체를 믿는 거죠. 그게 신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친밀도는 가까운 정도. 그러니까 이때 친밀도 할 때 도는 어느 정도예요? 그래서 친밀도가 높다, 친밀도가 낮다 이렇게 쓰죠. 친밀도가 높다 하면 아주 친한 사람들, 친밀도가 낮다 그럼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부정적인 심리 상태 볼게요. 조금 안 좋고 힘들고 나쁜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외롭다, 고독하다.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죠. 지금 외롭다, 고독하다 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외롭다는 누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하고, 고독하다는 나는 혼자다라는 느낌이 더 강하다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롭다는 누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조금 더 강하고, 어쨌든 혼자 있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고독하다는 나는 진짜 혼자구나 라고 느끼는 그런 느낌. 두려움은 이런 거죠. 그죠? 보통은 무엇에 대한 두려움, 무섭다 또는 걱정된다, 그 두 가지가 합해진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분노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적개심, 미워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아쉬움하고 여기 있는 안타까움은 비슷한 말인데요. 그렇게 하면 좋았을 걸 하는 느낌, 그게 아쉬움과 안타까움입니다. 아주 비슷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긴장감은 여러분 잘 알죠? 시험 치기 전에,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전에 느끼는 마음이 콩당콩당 뛰는 그 느낌이 긴장감입니다. 망설이다, 주저하다. 이 두 개도 비슷해요. 망설이는 할까 말까 생각하는 거. 망설이다, 할까 말까 생각하는 게 망설이는 것. 주저하다는 해야 되는데 지금 바로 시작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지?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느낌이 주저하다. 어쨌든 망설이다 하고 주저하다는 둘 다
지금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을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거부감은 싫어요. 싫어서 밀어내는 느낌, 그런 마음. 당황하다.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당황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끔찍하다는 너무너무 싫어요. 네, 너무너무너무 싫어서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느낌이 끔찍하다입니다. 이기심은 혼자만 생각하는 마음. 나 혼자만 생각하는 마음. 좌절하다. 난 이제 끝났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런 느낌? 좌절하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긍정적인 상황 보겠습니다. 유리하다라는 것은 나한테 이익이 있어요. 나한테 이익이 있어요. 좋은 게 있어요. 이 말이죠. 도움을 받다. 알죠?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나는 도움을 받아요. 그 다음 돌파구를 찾다 돼 있는데요. 돌파구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내가 그것을 딱 헤쳐나갈 수 있는 그 구멍을 찾다라는 느낌인데,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왜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딱 한 줄기 빛이 쫙 보이는, 그럴 때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바로 그것을 찾는 게 돌파구입니다. 돌파구를 찾다 그러면 아주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것을 찾은 것, 그게 돌파구를 찾다죠. 확신하다는 완전히 믿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맞아요. 이런 느낌이 확신하다. 이기다, 알죠? 이기다, 지다. 우리 팀이 다른 학교에 이겼어요 하는 겁니다. 도전하다, 한번 해보는 거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자신이 있어서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게 도전하다. 기회를 잡다 하면은요, 기회, 알죠? 기회.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그것이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잡았어요. 기회를 잡다 하면은 그 기회를, 반대로는 기회를 놓치다 쓰는데요. 기회를 잡다 그러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그것을 내가 잡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긍정적인 상황이죠. 자, 부정적인 상황 보면은요, 불리하다, 유리하다 하고 반대입니다. 나한테 안 좋은 게 있어요. 나한테 손해예요. 나한테 나쁜 게 있어요 하는 게 불리하다. 가난하다, 돈이 없어요. 위기에 처하다, 다른 어떤 이유로 내가 지금 위기예요. 지금 위기에 있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요거 알아두세요. 처하다, 위기에 처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고립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 있어요. 그게 고립이에요. 그럼 고립되다, 고립시키다 하면은 내가 지금 섬 알죠, 여러분? 제주도, 거제도 이런 거 섬 다 바다예요. 그 위에 섬. 내가 그 위에 섬에 딱 있어요. 다른 사람 다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럼 나는 고립됐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고립시켰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벽에 부딪히다. 벽, 여기가 벽이에요. 빵 부딪히면 우린 여기에 지나갈 수 없어요. 그쵸? 벽에 부딪히면 여기에서 멈춰야 되죠. 그럼 이 벽에 부딪힌다는 건 나는 여기를 더 넘어가고 싶은데 벽에 부딪혀서 더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벽에 부딪히다라고 하면 아주 큰 문제, 아주 큰
어려움에 닥친 거를 벽에 부딪히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 충돌하다는 이렇게 붕 부딪히는 거죠. 그죠? 이거는 무엇이 충돌해요? 의견이 충돌하다 또는 생각이 충돌하다 이런 말 씁니다. 실제로 자동차와 자동차가 이렇게 부딪히는 거, 이렇게 가고 이렇게 뒤에서 쫓아가는 거 말고 이렇게 앞머리끼리 부딪히는 것도 충돌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 거절당하다. 내가 부탁을 했어요.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안 돼요. 싫어요. 했을 때 거절당하다. 그 다음 포기하다. 아, 나 너무 힘들어요. 그만할래요. 이게 포기하다죠. 그죠? 자, 그럼 부정적인 상황까지 봤고요. 노력이나 행동의 결과 보겠습니다. 노력이나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좋은 결과가 생기기도 하고 나쁜 결과가 생기기도 해요. 그죠? 좋은 결과가 생기는 거는 진화하다. 진화라는 말은 좋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하다 하면은 좋아지다 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퇴보하다 하면은 뒤로 가는 거니까 안 좋아지다. 또는 이만큼 기능이 있었는데 기능이 점점 없어지다. 퇴보하다 라는 뜻. 이겨내다 하면은요, 힘들었지만 그것을 결국 다 참아내다, 이겨내다. 이제는 나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하는 게 이겨내다. 체감하다 보면은요, 체감하다는 몸으로 느끼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책을 읽었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은 머리로 이해하는 거죠. 체감하다 하면 체험을 했어요. 내가 직접 체험을 해서 느끼는 것. 그게 체감하다입니다. 설득하다 보면은요,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막 이렇게 말을 해서 그 사람이 나하고 같이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설득하다예요. 여러분은 짜장면을 먹고 싶고 친구는 밥을 먹고 싶어요. 네,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밥보다 면이 더 좋아. 왜냐면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김치찌개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짜장면 빨리 나오니까 빨리 먹고 우리 그 수업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 그럼 짜장면 먹자 라고 만약에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이 친구를 설득한 거고 친구는 여러분에게 설득당한 겁니다. 네,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나처럼 나하고 같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게 설득하다예요. 그 다음 좌절하다 보면은요. 아까 나왔죠? 나 아무것도 못해.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유지하다는 지금 어떤 상태가 있는데 그 상태를 계속 쭉 가지고 가는 거예요. 더 나빠지는 거 아니고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쭉 가지고 가는 거. 무엇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몸무게, 체중을 유지하다 또는 성적을 유지하다. 이렇게 좋은 것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거 유지하다 많이 씁니다. 물론 나쁜 거에도 쓰지만 실제로는 좋은 거에 훨씬 더 많이 써요. 자, 그 다음 마음을 먹다. 이렇게 해야지 생각하는 거죠. 마음을 먹다 하고 같은 뜻. 결심하다, 다짐하다, 선언하다, 약속하다 있는데 여러분이 제일 잘 모르는 단어가 아마 선언하다겠죠. 선언하다는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다이어트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로 약속하는 게 선언하다죠. 약속하다 다 알고요. 여러분 결심하다, 다짐하다도 비슷한 뜻입니다. 꼭 그렇게 할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결심하다, 다짐하다. 그 다음에
생각만 하는 거 아니고 그 생각을 행동, 액션, 행동으로 옮기는 것. 먼저 실천에 옮기다. 요거 알아두세요, 여러분. 실천하다라는 동사를 써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실천에 옮기다라는 말로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실천에 옮기다 하면은 내가 이제 생각으로 하던 것을 실천으로 가지고 가는 거죠. 여기에 있던 책을 이리로 가지고 가는 것도 옮기다잖아요. 내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는데 행동으로 하는 것, 그게 실천에 옮기다 됩니다. 책임을 지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선생님이 내일까지 책임지고 친구들에게 이걸 다 전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네,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면 뭐예요? 내가 어떻게든 내일까지 친구들한테 다 전달을 할게요. 하는 말이죠. 협상하다 하면은 생각이 다른 두 사람이 서로 이 두 사람 다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 어떤 사람은 물건을 100원에 팔고 싶고 어떤 사람은 50원에 사고 싶어요. 100원에 팔 겁니다. 아, 나는 50원에 살 겁니다. 그럼 둘이 의견이 절대 안 맞죠. 근데 그러면 많이 사면 좀 깎아줄게요. 그렇게 해서 그럼 몇 개를 사면 50원이 됩니까? 이렇게 하는 그 과정 자체가 협상하는 것입니다. 협상하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유용한 표현 한번 보겠습니다. 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증가하다. 그죠? 증가하다하고 똑같아요. 증가하다 여기에 늘고 있다 하고 똑같아요. 늘다, 증가하다, 많아지다. 세 개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증가하다를 넣어도 괜찮아요. 이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해도 됩니다. 그리고 점점 대신에 점진적으로 이런 말 써도 괜찮아요. 이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을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 늘고 있다 뭐라고요? 증가하고 있다. 또 많아지고 있다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예문 보면 직업을 구할 때 사회 인식보다 개인의 만족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 사회 인식하면 뭐죠? 우리 사회에서 저 정도 직업 좋은 직업이에요 생각하는 의사, 변호사 이런 거. 근데 개인의 만족. 나는 게임하는 게 재밌어. 그럼 난 프로게이머가 될 거야. 라고 사회에서 좋다고 하는 직업을 구하는 것보다 개인의 만족, 개인이 좋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 늘고 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을을 유발하기도 한다. 유발하다 하면 일으키다, 생기게 하다, 만들어지게 하다 뜻입니다. 그래서 원인은 결과를 유발하다 형태로 써요. 예문 한번 볼까요?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고혈압을 유발하다.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죠. 그렇죠?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고혈압을 유발한다. 그럼 또 어떤 거 할 수 있어요? 운동 부족은 비만을 유발한다. 그렇죠? 그리고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은 인스턴트 식품도 고혈압 있죠. 성인병을 유발한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어떤 웃는 태도가 우선되어야 한다 하면은요. 이런 태도가 우선. 여러분 알죠? 첫째, 둘째, 셋째 대신에 첫째 대신에 우선 먼저 썼잖아요. 그럼 우선은 그게 더 먼저다 이 말이죠. 어떤 태도가 더 먼저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런 태도가 더 중요하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먼저 행동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은는 태도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토론할 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듣는 태도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게 진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다. 이런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는 마음이 이해하려는 태도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그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이다, 잘한 거다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 대해 공감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문장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5번 웃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했어요. 지금 사실이다. 그렇지만 거의 다 이렇게 씁니다. 여기에 웃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렇게는 잘 안 써요. 이렇게 말하면 뒤에는 이거하고 조금 다른 얘기. 다 그건 맞는 말인데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아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외국어 능력이 업무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전부는 아니다. 외국어 능력이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업무에 도움이 되죠. 영어를 잘하거나 뭐 외국어를 잘하면. 근데 외국어는 정말 잘하는데 성격이 진짜 안 좋아요. 그래서 회사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국어 능력이 전부는 아니다. 이런 말 좋습니다. 그 다음에 A는 B와 큰 차이가 있다 했어요. 이거 차이가 있다라는 거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같지 않다. 그래서 A는 B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를 여러분은 뭐뭐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한번 써보는 것도 좋아요. 경험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 경험한 일을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또 다른 예문을 만들어 보면 오빠가 있는 것과 언니가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되죠. 그죠? 자, 이거 두 개 진짜 많이 달라요. 이야기할 때. 이 문장 한번 써보십시오. 그 다음에 7번. 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요거는 여러분이 맨날 기 때문에 니까 아서서 이런 식의 문법으로 이유를 말하는데 이 문장 자체가 이유를 말하는 방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독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독서는 생각을 넓혀준다. 그리고 독서는 여러 가지 모르는 단어를 알게 해준다. 해서 독서의 장점을 앞에 먼저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독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의 상상력이 독서 때문에 길러졌다는 것을 아마 엄마들도 알게 될 겁니다. 8번. 이가 언제나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100% 효과 있어요? 아니에요. 어떤 때는 효과 있어요. 어떤 때는 효과 없어요. 하지만 100% 효과 있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때 씁니다. 장점만을 강조하는 것이 언제나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장점도 말하고 단점도 말하든지 아니면 단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든지 그런 방법들을 좀 써야 된다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선생님 말했던 부분 부정이죠. 그죠? 한국 사람들이 다 술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하면 한국 사람들 술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는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 술을 좋아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러면 전부 다 100% 모두 술을 안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뜻이 됩니다. 저거 부분 부정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뭐라는 사실이다. 자, 문제는 본인 스스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했는데요. 이거 여러분들이 쓰는 것처럼 뭐뭐는 문제이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뭐뭐는 문제이다. 어떻게 고칠까요? 본인 스스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라고 했거든요.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말해요? 바꿔보면 뭐뭐가 문제이다 라고 하면 본인 스스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까지 이런 문장을 많이 썼을 거예요. 그런데 주어를 문제는으로 바꾸는 거예요. 문제는 본인 스스로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해서 뭐뭐가 문제이다 라는 문장을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왔다 갔다가 잘 되면 54번 문제를 가지고 첫 번째 문장을 만드는 것도 아주 쉽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10번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가 틀림없다. 틀림이 없다는 건 뭐예요? 틀림이 없어요. 그럼 다 맞아요. 그래서 틀림없다라고 하면 진짜 맞아요. 이런 말이에요.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거다 이 말이죠. 자, 그가 사실을 숨기고 있음에 틀림없다 하면 그가 사실을 숨기고 있다. 그거 확실하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알고 있어. 그 사람이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진짜야. 완전 숨기고 있어.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애도 괜찮고 이도 괜찮아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표현이 10개고 단어도 좀 많았는데 선생님이 표현에 예문을 2개씩만 넣어놨지만 여러분은 공부할 때 2개보다 훨씬 더 많이 쓰면서 이 표현 자체가 여러분에게 익숙해지게 되게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듣기, 읽기를 가지고 다시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4주차는 환경과 기후, 날씨, 생명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번 생명에 대한 어휘 한번 볼게요. 생명이라고 하면 사람도 포함이 되지만 대부분은 동물과 식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단어 먼저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생태계, 개체수, 생존하다, 어디에 적응하다, 이가 멸종되다, 멸종위기, 종, 외래종, 토종 등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종이라고 하면 동물이나 식물 똑같은 한 종류를 종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강아지 좋아합니까? 강아지 보면은 뭐 진돗개 한 종류가 있죠. 또 불독 한 종류가 있어요. 푸들 한 종류가 있죠. 요런 각각 하나하나가 다 종입니다. 그래서 종이 달라요. 종이 같아요.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이 종을 중심으로 해서 멸종이라고 하면 뭐예요? 그 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가 멸종되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아예 없어진 건 아닌데 지금 몇 마리 안 남았어요. 그러면 멸종 위기에 있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토종은 뭐겠어요? 토종. 원래부터 그 땅에서 살았던 동물이나 식물, 그 종이 됩니다. 외래종은요? 외래, 밖에서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종이에요. 뭐 식물도 되고 동물도 됩니다. 원래부터 이 땅에 살고 있던 동물이나 식물은 토종이라고 하고, 그래서 뭐 한국에서도 토종 토종 호랑이? 예, 한국에 원래 살던 호랑이 또는 토종
나무들도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물고기들도 토종이라는 말을 쓰고요. 외래종, 밖에서 다른 나라에서 들어왔는데 그 외래종이 너무 빨리빨리 자라나가지고 토종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개구리 얘기 알아요? 그 한국에 원래 있던 개구리들은 아주 작아요. 예매네요. 네, 그래서 그런 개구리가 있는데 엄청 큰 개구리가 외래종으로 들어와서 개구리가 개구리를 잡아먹어 버려요. 그래서 한국 개구리가 멸종 위기다 뭐 이런 말들도 있고 그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종, 외래종, 토종, 그리고 멸종, 멸종 위기까지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생존하다라는 것은 살아서 존재한다는 이야기. 그 다음 어디에 적응하다 그럼 뭐예요? 환경에 이제 익숙해져서 여기가 낯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적응하다는 사람들한테도 쓰죠. 여러분 처음에 한국 왔을 때 다 너무 달라서 좀 깜짝 놀랐는데 지금은 익숙해졌어요. 그러면 한국에 적응했어요. 또는 한국 생활에 적응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개체수라는 것은 이 종이 각각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몇 마리 남아 있어요. 또는 그 수입니다. 하나의 수가 개체수예요. 그러면 우리 아파트에 뭐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뭐 그러면은 강아지 개체수가 몇 마리다. 또는 개체수가 늘어난다, 개체수가 줄어든다 이런 말도 많이 해요. 그래서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이나 식물들을 개체수를 늘도록 개체수가 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말도 써요. 개체수는 하나 그 수를 개체수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생태계는 뭐냐? 생태계는 이 동물과 식물이 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 그 세계가 생태계예요. 그래서 만약에 멸종이 되면 뭐 그 종류 하나 없어지는 게 그게 뭐가 큰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생태계는 전부 다 조금씩 관계가 있어서 그 동물 한 종 또는 식물 한 종이 멸종이 되어버리면 그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 또 그 동물을 먹는 또 다른 동물, 또는 그 동물이 먹어서 없앴던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멸종되는 동물이나 식물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태계 균형이 깨지기 때문이죠. 그죠? 그리고 생태계에는 풀을 토끼가 먹고, 토끼를 뱀이 먹고, 뱀을 또 뭐가 먹고 하는, 뭐가 뭐를 먹고 하는 거를 먹이 사슬이라고 하는데, 그 먹이 사슬의 고리가 딱 끊어져 버리면 생태계가 완전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태계를 지켜야 된다.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더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조금 설명이 길어졌는데 여기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듣기나 읽기로 나오면 조금 어렵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번식에 대해서 해볼게요. 번식은 뭐예요? 엄마 아빠가 있었는데 아이를 낳는 거죠. 어쨌든 자기의 종을, 아까 말했던 종 있죠. 자기의 종을 계속 많이 퍼뜨리는 게 번식이에요. 그래서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뭐 꽃가루를 막 날리기도 하고, 또 동물들은 알이나 새끼를 낳는 거 있죠. 그게 다 번식이에요. 뭐 사람도 동물이라고 치면 사람에게도 번식이라고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일단 살아있는 것은 자기의 종을 더 많이 퍼뜨리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모기가 사람을 막 무는 것도 영양분을 많이 섭취해서 알을 많이 낳으려고 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알은 여러분 다 알 거고, 계란도 알이고, 메추리 알도 알이고, 그죠? 타조 알도 알이에요. 그리고 알에서 깨어나면 애벌레가 되는 것들이 있죠. 뭐, 벌레들이나 곤충이나 또는 곤충들이 대부분 알에서 깨어나면 애벌레가 돼요. 근데 애벌레를 다른 말로 유충이라고 해요. 유충. 예. 꼬물꼬물 기어다니는 그런 벌레들 있죠. 알에서 딱 깨어났을 때. 그리고 유충이 애벌레예요. 이때는 아기예요. 아기. 아기 곤충들이에요. 그런데 다 크면 성충이라고 해요. 다 컸으면. 여러분이 모기도 날아다니고 사람 무는 모기들은 다 큰 모기죠. 성충이에요. 모기의 유충은 장구벌레라고 다른 이름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모기 유충이라고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새끼를 낳는 동물들도 있죠. 소, 말, 개, 고양이, 토끼 이런 동물들은 다 새끼를 낳죠. 그 새끼를 낳는 동물들은 다 자궁이 있어요. 사람도 자궁이 있죠. 사람도 알을 낳는 건 아니니까. 그 암컷의 배 안에 아기들이 자랄 수 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그걸 자궁이라고 하죠. 그리고 포유류, 그러니까 엄마의 젖을 먹여서 새끼를 키우는 그런 동물들이 있잖아요. 개, 돼지, 고양이, 소, 말 이런 동물들, 그런 동물들은 보통 자궁에서 아기 새끼들에게 영양을 주는 그 튜브 같은 호스 같은 게 있는데 그걸 탯줄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 배꼽 있잖아요. 배꼽이 탯줄을 자르고 탯줄이 떨어진 흔적이에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 엄마의 자궁 속에 있을 때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연결줄이죠. 그게 탯줄입니다. 그런데 알을 낳는 동물들은 탯줄이 없겠죠. 알을 낳는 동물들은 자궁이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암컷과 수컷의 그런 딱 만나가지고 새끼가 될 수 있게 생명이 탄생할 수 있게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수정입니다. 요거는 식물들도 돼요. 그쵸? 식물들이 이렇게 꽃 안에 이렇게 꽃술이 있고 벌이나 나비가 꽃가루 묻혀서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딱 묻혀주면은 밑에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 안에 씨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수정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또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암컷이 알을 확 놓고 가면은 그 위에다가 수컷이 정자를 뿌려가지고 또 수정이 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다 수정이에요. 결국은 그 새끼가 태어나게 하거나 알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식물 같으면 뭐예요? 씨앗을 만들어지게 하는 것, 그게 수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민들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훅 하면 날아가는 거 있죠? 그것도 왜 그래요? 네, 번식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번식의 방법이에요. 그죠? 그리고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 수컷, 여자, 암컷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먹이, 섭취는 먹어서 영양분을 받는 것이 섭취예요. 동물들은 대부분 자기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먹죠. 예, 먹어서 영양분을 만들어요. 그게 섭취. 식물들은 자기들이 영양분을 만들어내잖아요. 네, 태양하고 만나서 엽록소도 만들어내죠. 귀화식물이라는 게 아까 말했던 여기 외래종, 예, 그 밖에서 다른 곳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뿌리 내린 그런 식물을 귀화식물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굉장히 익숙해진, 우리나라에 많아졌어요. 그런 거. 그다음 출산은 새끼를 낳는 것, 양육은 새끼를 키우는 것. 됐나요? 이 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자기의 종을 자기가 그냥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종을 계속 더 많이 남기려고 하는 것, 그와 관계된 모든 것들은 다 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물의 특징 보면은요, 이상행동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막 비가 지진이 나기 전에 막 두꺼비들, 개구리들이 막 어디로 간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예민한 신호들을 받아들여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하죠. 네, 메뚜기 떼가 갑자기 많아진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고양이들이나 그런 것들도 사람은 우리는 모르겠는데 막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감각 때문이다. 그리고 박쥐나 돌고래들은 이 하는 그런 굉장히 높은 소리, 초음파를 내기도 하죠. 그리고 지표식물 또는 지표생물이라고 해서 환경을 어느 정도 여기가 깨끗한 곳이에요 하는 걸 알려줄 수 있는 동물이나 식물이 있어요. 그게 있다면은 여기는 굉장히 깨끗한 거다. 어떤 물고기가 살고 있다. 그럼 여기 물은 뭐 1 정도로 깨끗한 곳이다. 2 정도로 깨끗한 곳이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생물들을 지표 생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기후에 대한 단어 한번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풍, 폭우, 폭풍, 가뭄, 폭설, 폭염, 무더위, 이상기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따뜻하다, 춥다, 시원하다 이런 건 안 썼어요. 우리는 이제 고급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 특별한 기후에 대한 내용만 썼습니다. 자, 태풍 다 알죠? 큰 바람이에요. 태풍 할 때 이 태가 아주 크다 하는 뜻이에요. 풍은 바람이고, 그래서 태풍 하면 아주 큰 바람. 근데 폭 하면은 큰 것보다 더 넘어섰어요. 아주 무서울 정도예요. 이럴 때 폭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폭우 하면 비가 와악 이렇게 오는 거예요. 폭풍은 뭐예요? 와악 이렇게 부는 바람이죠. 폭설은 뭐겠어요? 눈이 와 너무 많이 와. 그리고 폭염 할 때 이 염이 더위거든요. 그러니까 폭염은 너무너무 더워요. 무더위하고 폭염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뭐 이 날씨하고 상관은 없지만 폭자가 들어가는 게 오토바이 타고 막 달리는 사람들, 그 폭주족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너무너무 갑자기 막 많이 먹어요. 그럼 폭식이라는 말도 합니다. 그리고 술 마시는 거 있죠? 그거 음주인데 진짜 너무 많이 마셔요. 그럼 폭음이라고도 해요. 예, 조금 많이 하면은 과 쓰죠. 과식, 과음. 그런데 너무너무 많을 때, 너무너무 심할 때 폭식, 폭음이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여기 폭자가 들어가는 거는 진짜 많이 오는 거다 생각을 하시고요. 그냥 가뭄은 뭐예요? 비가 오래 안 왔어요. 반대로 비가 계속 오는 거는 뭐죠? 장마. 맞죠? 비가 계속 오는 거 장마. 그 다음에 계절 관련된 거 보겠습니다. 계절 이거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뭐 기후 이런 거는 다 아니까 여러분이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계절과 관계가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한번 써봤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봄, 춘곤증, 새싹, 개화, 아지랑이. 여름, 녹음, 습도, 불쾌지수, 열대야, 모기, 매미. 가을, 단풍, 햇과일, 햇곡식, 청고마비, 높은 하늘, 일교차. 겨울, 눈사태, 건조. 폭풍도 사실은 겨울에 관계가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가을 하면은 뭐 귀뚜라미, 예, 기러기 뭐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춘곤증 하면 봄에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춥다가 햇살이 따뜻해지면서 졸린 거 있죠. 자꾸 요즘 왜 이렇게 졸리지? 그게 춘곤증이라고 해요. 봄에 자꾸 졸리는 거, 그걸 춘곤증이라고 합니다. 봄에는 또 가지 끝에 새싹이 다 돋아나죠. 나무 가지가 겨울에는 잎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만 있다가 봄 되면 이렇게 뽁뽁뽁뽁 새싹들이 올라오죠. 그리고 개화는 꽃이 피는 것. 네. 그래서 봄꽃 개화 시기 이런 것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꽃이 핀다. 언제 피느냐? 몇 월 달에 피느냐? 한국은 요렇게 이제 요렇게 생겨서 부산, 제주도부터 따뜻한 날씨가 시작되기 때문에 봄꽃이 이제 밑에서부터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남쪽에 있는 진해에는 벚꽃이 4월 초 정도 피는데 서울에는 4월 말이나 5월 초 정도에 펴요. 그래서 그때그때 이제 벚꽃 축제하는 기간이 다르죠. 그걸 개화, 꽃이 피는 것,